안녕하십니까, 형님다. 형님들, 제가 이야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제 이야기부터 좀 해줄까요? 제 이야기부터 조금 먼저 해줄게요. 제가 오늘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아니,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한참 나들이를 갔다가 숙소로 돌아올 때였어요. 숙소로 돌아오는데 막 땡기면서 왔어, 오토바이를요. 근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어떻게 말해, 뒷바퀴가 그거 뭐야, 꽉 잡혔다고 해야 하나? 브레이크 잡은 것처럼. 이게 나는 브레이크를 안 잡았어. 그런데 뒷바퀴는 브레이크가 잡혀 있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막 그러면서 막 뒤가 멈춰버리니까 오토바이가 막 매트리스처럼 막 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간신히 안 넘어졌어요. 막 사람들도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동을 끄고 다시 켰어요. 그런데 또 그래. 그래서 아주 사그락 해가지고 오토바이 수리점에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남부 지역에 있으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도로에 있는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 사람들은 좀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베트남 남자의 얘는요, 남부 지역에 베트남 애들이 오토바이 센터를 많이 해요, 수리점을. 그래서 얘한테 이제 제가 보여주면서 말을 했죠. 야, 이거 이래 해서 이렇다. 근데 걔가 이걸 보더만 저한테 그래요. 내일 찾으러 오래요, 내일. 그 내가 뭔 내일이야 했더니 얘가 이거 오래 걸린다고 내일 찾아오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와가지고 얘한테 한번 맡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2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똑같아, 그때랑. 근데 갑자기 왜 또 내일이야? 그때가 그때랑 뭐가 좀 다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베트남어는 공부하지만 잘은 못하니까 번역기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걔가 이제 보더만 엔진 뭐가 문제고 저찌고 하더만 저때 갑자기 썽무 그래, 썽무. 그대가 썽무? 우리가 보통 운이 오늘, 문은 내일, 썽문 밭? 내가 뭐라고 했더니 가가 갑자기 번역기로다가 제 휴대폰 번역기에다가 내일 찾아오면 된대요. 내일 몇 시에 했더니 10시에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숙소로 왔어요. 숙소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오토바이 앞에다가 커피를 몇 개 사가지고 묶어놨어요. 봉투로 넣어가지고. 근데 거기 오토바이 수리점에다 놓고 온 거야. 근데 그거 아니어도 내가 한번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가격은 내가 사실 알아요, 대충. 지난번에 고쳤으니까. 얼마야 그러면은 썽센 그러면 한 12,000원 정도 돼요. 근데 아까 그 말하는 썽센도 아니고 썽무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야는 분명히 저한테 그랬잖아요. 내일 10시에 찾아오면 된다고. 근데 내가 갔더니 이미 내 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깐 거기 앉아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저한테 막 그래, 여기 엔진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막 여기가 안 좋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엔진 오일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엔진 오일이 문제가 아니라 엔진에서 뭐가 문제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얘가 200만 깁 20만 깁도 아니고 200만 깁 달래요. 그럼 200만 깁이면은 얼마야? 200만 깁 하면 한 13만원 돼. 13만원 내놔라 그거야. 200만 깁 13만원 정도 되잖아. 13만원. 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너무 비싸다 했더니 갑자기 한 3초 4초 생각하다가 저때 그러면은 103만 깁인가 100만 깁인가 103만 깁만 달래요. 100만 깁 해도 한 6만원 하잖아. 그 내가 걔한테 말했죠. 야,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썽센 13,000원에 했는데 했더니 그때랑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 돈을 주고 고칠 거면은 차라리 내가 안 고치고 그냥 숙소로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고치면은 이제 쉽게 고장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다. 그냥 네가 지금 풀어놓은 거 다시 입혀줘라. 원상태 시켜주고, 내가 오토바이를 하나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저거 그 돈 주고 고치면은 뭐하냐. 내가, 중고도, 처음에 살 때 중고를 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토바이를 하나 사려고 한다 했더니 갑자기 눈가리가 그냥 확, 그냥 혈색이 돌아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수리점 옆에 앞에 있는 거 그거 사라고 이게 세 개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 이건 얼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한 척하면서 좀 생각 좀 해보겠다.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내가 한 며칠 생각할 거니까 일단은 저거 고치지 말고 입혀라. 그래서 내가 일단 가져가겠다 숙소로.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숙소로 가져가서 뭐 할 거냐. 내가 그냥 친구한테 보내주려고 한다고 친구가 BNT 안에 있는데 걔한테 용달차로 해서 보낼 거라고. 그랬더니 얘가 생각이 그러면 내 거 상점 거 하나 살 수 있겠구나. 얘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입혀줬어요. 저는 이제 그거 끌고 왔죠. 그걸 끌고 와서 다른 수리점에 갖고 갔어요. 왜냐면 다른 수리점에도 고쳐달라고 하려고. 다른 수리점까지 가는데 아니 뭐 아무 이상도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가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한번 타보라고. 다른 수리점에서 이제 제가 아는데 여기 라오스 사람이 아는 건데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일찍 퇴근을 했더만. 근데 걔 쪼수가 타더만 멀쩡한데요. 물론 오토바이 상태는 원래 안 좋지만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그러면은 엔진 있는 부분이 뭐 엔진 오일을 잠깐 먹어가지고 거기가 막혔다든지 그래서 이놈이 나한테 후딱 고치고 후딱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돈을 후려치려고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돈 하나도 안 주고 정상으로 왔어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베트남에도 내가 예전에 조금 좀 이제 친한 척 해주고 했더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거 한국 놈이 이거 띠띠리 이거 한번 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물론 착한 베트남 사람도 있어요. 라오스에 착한 사람도 더 많이 봤고. 근데 이렇게 라오스 지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마음을 주지 않아. 진짜로 씁쓸해. 이런 일 몇 번 겪다 보면은 그냥 뭐 그러니 해도 여전히 씁쓸해요. 이런 일 또 겪다 보면은. 근데 얘가 좀 인상부터가 약간 살짝 사짜 그런 느낌이 나긴 했지만은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역시. 자, 어쨌든 형님들 오늘 이야기는 이 한국 분께서 이제 라오스에 현재 살아요. 현재 산지 지금 8년 됐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산지 8년이에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9년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1년 전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50대인데 자기가 아마 유튜브 중에서 라오스, 요즘에 유튜브에다가 라오스 중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아마 자기가 1호다. 어떤 1호? 이게 한마디로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1호일 것이다. 자기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뭐 거의 뭐 노가다 비슷한 일을 했어요. 정확한 뭐 노가다는 아닌데 노가다 비슷한 일, 뭐 벽돌 관련된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집에 오면은 늘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유튜브 보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특히 이제 여행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거의 한 9년 전이면은 여행 막 초창기 그런 거잖아요. 특히 근데 이분께서 9년 전 어디야? 태국, 라오스 이쪽은 이제 많이 봤다는 얘기야. 물론 필리핀도 좀 봤었대요. 근데 이 라오스 어떤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 라오스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한테 앉혀놓고 이름이 뭐예요? 뭐 몇 살이에요? 아버지는 무엇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이게 결혼 정보 업체예요. 근데 그 인터뷰한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진짜 완전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댓글도 남기고 막 계속 댓글을 남겼어요. 했더니 그 한국 분께서 자기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여기다가 전화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한 그 여성분이 너무 마음에 든다. 자기가 현재 몇 살인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한번 이렇게 만나볼 수 있냐, 결혼을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 한국 분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스로 한번 넘어와라. 그러니까 이분께서 저랑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라오스로 가면 되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업소분이 자기가 자기 아내도 라오스 여자다. 그런데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같이 결혼정보 업체를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법인을 중개업소로 만들지는 않았다 따로. 하지만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라오스로 바로 넘어오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한번 만나보고 데이트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한 두세 달 화상으로도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막상 또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잖아요.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분께서 휴가를 내가지고 뭐 휴가도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자기 이제 그런 팀장이나 노가다도 팀장이 있으니까 말을 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빼가지고 라오스에 갔어요. 그 라오스에 가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그 한국분하고 그 와이프하고 그다음에 이 여자애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은 나와 있으니까 고맙죠. 그래서 같이 이제 이분은 또 라오스 처음이니까 그 라오스 비엔티 안에서 막 점심 먹고 그다음에 숙소에서 짐 풀고 나와서 또 술 먹고 또 이야기하고 놀고 또 방비행도 한번 갔었고 다시 비엔티안 와가지고 또 놀고 술 먹고. 근데 이제 밤에 첫날부터 그 여자 있잖아요. 첫날부터 그 여자랑 이렇게 합방을 시켜주는 거야. 아니 아직까지 뭐 특별히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직까지 뭐 돈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거 뭐고 지금도 하나도. 그냥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온 거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뭐 이런 식이니까 완전 땡큐지. 그래서 그냥 밤에 그냥 거의 4박 5일 동안 그냥 심하게 아주 그냥 동굴 탐험 제대로 했죠. 안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깊숙이 그냥 올챙이 그냥 쭉쭉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갔어요. 근데 원래는 한국에 돌아갈 때는 그분 사장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뭐 특별한 일 아니면 같이 갈 거라고.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라오스 일이 생겼으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래서 이분께서 먼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좀 의심스럽긴 했대요. 약간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내랑 한국에 들어가니까 자기한테 뭐 서류랑 다 주고 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그 대신 3개월 정도 이 여성분이랑 대화랑 해봐야지 않냐. 근데 그 안에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한테 말을 해라. 자기가 다른 여자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만약에 잘못되면 돈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믿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3개월은 아니고 거의 한 2개월 정도 그 여자애랑 대화를 하는데 2개월 정도 아니 여자가 근데 한국말을 뭐 엄청 잘하진 않아도 꽤 해요. 그래도 이분께서 이제 라오스에서 물어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한국어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남자랑 이 결혼정보업체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한국 남자 결혼하고 싶어서 드라마 보면서 배웠다고 혼자. 그러니까 이 한국 남자는 라오스에 있었을 때는 진짜 대단한 여자다. 진짜 마음에 든다. 착하고 남동생 둘 있지. 걔네도 막 챙겨줘야 한다. 또 엄마도 아프니까 엄마도 챙겨줘야 한다. 아빠도 아프니까 아빠도 챙겨줘야 한다. 막 이렇게 효녀다. 막 이런 거 막 되게 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 여자애랑 문자 채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애가 아침에도 뭐뭐 오빠 일어났어요. 좋은 날 되세요. 또 저녁에도 좋은 꿈 꾸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암만 그래도 한국어 너무 잘해. 근데 그때 당시엔 몰랐죠. 왜냐면 솔직히 여기에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많아요. 외국어라는 거 자체에서. 왜냐면 본인은 외국어를 못해도 남들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나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고 있는데 여자애가 이제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 됐나? 연락이 한 이틀 끊겼어요. 그래서 왜 연락이 안 됐냐. 이게 이 남자는 막 초조하죠. 한국 남자는. 자, 몇 분이나 했어? 으흐, 벌써 15분이나 됐어? 형님들, 잠시만요. 편집 시간을 좀 늘려놨어요. 이렇게 많이 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자애한테 왜 이틀 동안 어디 있었냐 했더니 아빠하고 엄마가 아팠다. 근데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체 병원비가 얼만데 그것도 없냐. 막 이게 걱정이 돼. 이제 막 이렇게 좀 다그쳤죠. 그러니까 여자가 괜찮다 했더니 아니라고 말해보라고 해서 말을 해서 그걸 보내줬어요. 그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이 한국 남자는 그 업체 사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준 거예요, 이제요. 결혼좀 업체에다가 돈을 넘겨줬어요, 돈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한다고. 근데 사장님이 라오스 먼저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또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서 라오스 사장님은 들어갔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죠. 물론 그때 당시 사장님이 라오스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사장님이 한 7일, 8일 정도 있다가 또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들한테 돈을 좀 먹이면은 좀 빨리빨리 되니까 해가지고 또 돈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줘야 한다고. 공무원이 원래는 그냥 얼마 주면 됐는데 좀 더 요구한다. 근데 이걸 안 해주면은 되게 느려진다. 그러니까 또 거기다 돈 보내줬어요. 그 사장님한테 이미 엄청 돈을 줬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며칠 있다가 이 여자애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애들, 자기 남동생 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로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다. 근데 오토바이가 또 고장났다. 그러니까 또 오토바이도 중고 오토바이를 사줘야 하는데 자기 거 오토바이를 줬는데 자기가 걸어 다닌다. 아무튼 막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또 오토바이 중고비도 줬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 넘어갔어요. 이제 결혼식 전통 물례 하려고.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BNT 안에 지난번 이제 숙소에다 짐 풀고 만나기로 했어요. 짐 풀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야. 그 여자도 안 받고 사장님도 안 받고. 결론은 뭐냐? 둘 다 사기꾼이었던 거야. 뒤늦게 알은 거죠. 진짜로 막 손발이 떨리고 이걸 어때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 경찰에 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어떻게 뭐 도와줄 수도 없다고. 모르겠어요. 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남자분께서 막 이 잡으면이 막 아주 그냥 이것들 그냥 잡으면은 막 그래가지고 막 라오스를 자기 일을 한국 거 그만두고 라오스에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잡으려고 실제로 다녔대요. 근데 대박이 뭔지 아세요? 다니다 너무 힘들고 잡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쯤에 라오스에 이제 적응이 돼버린 거야. 이 삶에. 그러다가 라오스에서 여성을 하나 만났어요. 그 여성이 현재 와이프야. 근데 여기 중간 단계도 이야기가 되게 길어요. 근데 여기는 뺍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현재 아무튼 라오스에선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자, 이런 또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세용지 마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형님들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